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주말 동안 뭐 비도 왔다가 뭐 기온도 좀 올라갔다가 뭐 날씨가 약간 변덕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는데 최근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변덕스러운 흐름이 다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전개되었고, 또한 그간 많이 올랐던 로봇이라든지 의료 AI, 뭐 반도체도 뭐 굉장히 안 좋았고요. 2차 전지 종목군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냈었고, 참 시장이 어려웠던 한 주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에 반해서 이제 코스피 종목군들은 이제 선물옵션 만기 전날부터 뭐 토일을 상방으로 좀 돌리더니 금요일까지 외국인의 공격적인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또한 이러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금융투자의 순매수로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훨씬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깊게 파고들면 굉장히 많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는 내용들과, 또한 일일이 말하기 참 복잡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코스피 대량 수급의 원인 분석을 우리가 일정 부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아마 제가 어제 작성을 해놓은 내용에서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나중에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의 흐름이 갈리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의 상승 또한 이 선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작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어떤 종목에 집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어려운 시장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되는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려운 시장 속에 주말 사이 미 증시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려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당장 월요일날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금요일날 이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장비주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금요일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제가 봤을 때 추가로 하락하고 또 반등하는 모습도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TSMC의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겠죠. 도대체 왜, 어떤 부분에서 하락을 한 거고, 어떤 부분에서 호재와 악재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제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듯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와는 좀 무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밀렸을 때는 충분히 지금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으실 거고 우려감도 많으실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월요일날 개파락 정도에 따라서 시장 대응하면은 그냥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시장은요, 추석 전까지는 변동성이 급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FOMC가 코앞에 있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FOMC의 불안을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패드와치를 봤을 때는 이제 9월달 동결이 9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은 거의 다 동결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시장을 버텨줄지가 첫 번째 관건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석 전에 공격적으로 종목군들을 베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만기일 이후 일어난 코스피 대량 수급의 원인 분석과 반도체, 2차 대장주 교체, 성장주들의 흐름의 변화를 지켜볼 시기이며, FOMC를 앞둔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간밤 뭐 미 증시, TSMC의 이 반도체 장비
이 출고 지연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 IT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마이너스 3%까지 급락을 시키면서 여타 빅테크 기업들까지 줄줄이 끌고 내려온 모습이 포착이 됐죠. 거기에 이제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면서 월요일날 봐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애플은 중국에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물량이 완판됐다라는데요. 테슬라는 뭐 불안한 내용이 많지만은 뭐 여전히 시장에서 도조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그나마 하락이 좀 덜하다. 뭐 GM이나 포드도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네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이 금요일날 나쁜 흐름이 없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 국내 증시 보면 월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대량의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연 이틀 들어왔죠. 목요일날도 1조, 금요일날 1조 5천억이 들어오면서 연 이틀 2조 5천억, 그리고 수요일까지 합치면은 대략 3조가 좀 안되게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파생 전에 외국인들 누적 순매도가 2조 한 8천억 정도 됐으니까 5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4조라는 금액을 8월 1일 이후에 시장 하방에 베팅한 외국인들은 그만큼 삼성전자나 여타 코스피 우량주들의 하락에 대한 이 해칭을 나름대로 잘 한 상태에서 그 해칭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마감을 했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원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코스피 전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지금의 수급이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코스피는 더 올라가는 게 맞겠죠. 왜? 외국인들은 이 종목의 상승보다 더 큰 환율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해줄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60일선 위로, 코스닥은 60일선 아래에서 혹은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라 최근에 방향이 서로 완전히 갈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 부분은 명명백백 에코프로죠. 에코프로와 2차전지, 그리고 IT 반도체의 약세,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대형주들, 경기민감주 등등의 강세에 의해서 완전히 판이 뒤바뀌는 흐름이다. 근데 저는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하면 다시 성장주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8월은 테마성 장세 속에 시장이 그런대로 할만은 했다라고 보는데 9월 들어서 월초 로봇의 과속 페달 질주를 끝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번 주는 로봇에서 투매가 발생하고 그 외 에코프로가 지속적으로 박살나고 있으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그간 모았던 하방 포지션을 전부 수익 실현함과 동시에 금요일까지 단기간에 2만 계약이 넘게 대량의 선물 매수로 돌변하는 코스피, 롱, 코스닥 숏 전략이 약간 명확하게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거대 자금이 움직이는 선물 시장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지만 국내 파생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보니 언제 돌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단순 수급만으로 놓고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수급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1차적으로 판단하면서 시장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딱 지난 8월 1일 대량 매수 이후 급격하게 매도로 선회한 그때와 정반대의 그림이 펼쳐지기 때문에 코스피 상방을 어떠한 근거에서 보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죠. 코스피 상방을 본다면 당연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의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필연 환율도 함께 움직이는 현상에 동반돼야 됩니다. 외국인은 그간 환차손을 봤다면 이 부분까지 이번 주 파생 시장의 현 수급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목요일, 금요일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철강, 경기민감 섹터, 은행, 보험, 통신 등 방어주 및 배당주 흐름까지 좋은 모습이라 시장에 그간 소외되었던 우량주들의 바스켓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매하거나 투자할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반도체 쪽은 분명 유의미한 변화가 이번 주는 많이 있었죠. 삼성전자의 감산 중단, D램 단가 인상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빠른 감산 정상화는 2024-25년의 기대감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일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왜 수요가 정상화가 아닌 상태에서 일각에서는 중국의 재고 확보를 위한 선재매수가 있다는 점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회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주말 사이 TSMC의 장비 발주 연기,
이슈에 미국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ASML의 발주연기라고 확인되는데 이거는 선단 공정이죠. EUV 노광 장비고요. 선단 공정에서 더 이상 혁신이 많이 없는 상태이고 선단 공정 투자를 최근에는 미루고 있죠. 삼성전자도 3조 달러, 3조의 이 주식을 매각을 하고 AVP, 어드밴스 패키징에 투자를 하겠다. TSMC가 삼성을 이기고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코아스, 어드밴스 패키징 때문이다. 이쪽을 계속 확장한다. 이쪽에 캐파를 늘리고 있다. 명명백백하게 말을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자, 선단 공정에 이 ASML 장비를 지원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패키징 부분에서 기업들이 승부를 보고 있구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하락은 기회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패키징 쪽에요. 자, 지난 9월 초까지 어찌 보면 시장은 글로벌 시황과는 정말로 약간 무관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아주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의 MSCI 편입 이후 그리고 두산 수요의 측 이후 로봇주의 투매 이후 여러분들 뭔가 강력한 이상 기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많이 올라간 쪽에서 어찌 보면 선제적인 대주주 양도세 회품 물량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기관 외인들의 포트 조정을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배당 및 방어주 경기민감주로 돌려놓은 느낌도 듭니다. 분명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되나 그렇다고 경기민감 방어주 배당주를 실적 측면에서 업방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전혀 1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2차전지 반도체 AI 로봇 및 성장 기업으로 돈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고 저는 주말 사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뭔가 변화가 있다고 제가 코멘트를 드리겠죠. 이번 한 주도 시장을 볼 때 결코 녹록치만은 않은 시장이 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의 상승이 거침없다라는 점 그리고 미중 분쟁이 점점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 2차전지 관점에서 트럼프의 부상에 따른 심리적 영향이 일부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등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나마 양호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알테오젠의 경우 대표이사의 인터뷰에서 독점 계약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에 오해가 있다라고 말을 해서 독점 계약은 아닐 것 같은데 추가 라이센스 계약 관련 이슈인 듯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죽지는 않겠다 정도 보여주며 이쪽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보이면 될 것 같고 유한양의 1차 폐암 치료제죠. 티그리소의 이 헛발질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완전 개판이라 폐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SK바이오팜의 이 뇌전증 신약의 이 적용 횟수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겠죠. 자, 이렇듯 시장이 이렇다 보니 단기적으로 원희룡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지원 그리고 내달 있을 네옴시티 10대 그룹 총수의 방문이 다가오는 10월 UAE 대통령 방한 가능성까지 엮이면서 재건 쪽에 일부 단기 바람이 부는 것도 있습니다. 현 시장의 상태가 돌파는 어중간하게 가다 밀려버리고 당일 급등을 치는 종목은 생뚱맞게 한방에 쭉 당겨버리는 성격이 강하기에 철저히 눌림에서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 혹은 시장이 정말로 이 종목에 배팅을 강하게 때렸던 종목군들 위주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이 웬만한 잡주들은 조심해야 된다. 최소한 거래대금 1천억 이상 터진 종목에 눌림을 본다든지 어중간한 종목군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시장을 보고요. 제한적인 흐름에서 제한적인 손실로 제한적인 수익으로 시장을 보다가 추석 전에 저는 유의미한 변곡이 나오면서 시장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고 10월달은 반등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략으로 지금의 남은 추석 전의 시장을 대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주도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거함이 움직일 때 함께할 종목들은 꼭 추려놓고 보시길 추천드리며
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의 경우 곡선을 내고 반등시킬지 여부, 그리고 폴과 완전 디커플링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저는 디커플링 가능하지만 폴도 지금 선물 이슈에 의해서 같이 올라간 거라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시장 지금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하나마이크론 한 종목만 대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추후 어떻게 될지 텔레칩스 많이 밀리게 되면 좀 보고, 2차전지 이쪽 안에서만 좀 볼 생각이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고, VT 지난번에 남은 물량의 또 반을 100% 수익이 넘어서 일단 좀 팔았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쪽 종목군들 좀 연구를 다시 해볼 생각인데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리스크적인 요인은 뭘까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이번 조정 때 매수를 할까 안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설명 들었고, AI 섹터도 좀 조정을 기다려보고, 자율주행도 조정을 기다려보고, 이번 주에 이제 그 스타링크가 이제 SK텔링크와 사업 제휴를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고, 25일날 우주항공청법 결론이 나서 이제 10월달에 아마 제대로 이슈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우주항공 섹터가 슬금슬금 올라온 모습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보안 관련해서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죠. 일단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내년 그리고 앞으로 1조 펀드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미국의 이제 상무부 장관 방안에 15개 기업과 동반해서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 보안 컨퍼런스가 또 동반이 되어 있어서 내일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시장에 딱히 지금 재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아침에 반짝 움직이는 흐름 보이고, 내일 오전에 급락한 반도체 다시 되돌림을 주는 모습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시간에는 보안 관련해서 드림 시큐리티 하나, 그 다음에 재건 관련해서 도화 엔지니어링 하나, 나머지는 볼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안 좀 있고 나머지는 볼만한 게 없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수는 봤으니까 금요일날 시장 좀 보도록 하죠. 일단 금요일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여기까지 밀렸다가, 여기가 정확하게 포스코의 60일선 자리인데요. 최근에 지수를 봤을 때 포스코가 제일 강한 흐름에서 반등도 제일 세게 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좀 잘 버티고 있었고요. 당연히 선물 시장 영향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포스코가 그나마 이제 10월 달에 리튬 원강에서 국내 수산 리튬을 생산하는 이슈까지 더해지니까 포스코가 좀 강하게 올랐고, 거기 이제 최근에 철광 이슈도 있었는데 포스코 스틸리온이 갑작스럽게 돌파가 나오면서 좀 제일 세게 올라왔던 것 같네요. 저도 다른 거는 매매 안 하고 포스코 스틸리온 여기서 이제 수렴할 때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수렴할 때 이제 여기에서 좀 들어가죠. 반등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좀 나왔는데, 적당히 이제 여기에서 한 3% 정도 반등이 나와서 분할로 청산을 하고, 사실 너무 선물 위주의 시장 흐름 속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게 종가까지 끌고 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매도하고 상은 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스틸리온의 상에 대한 근거는 없었는데, 그나마 금요일날 시장 대비 강해서 좀 이렇게 됐구나라고 보여주고, 이런 구간 돌파 때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러지는 좀 못했고요.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 하나 매매를 하고, 거의 대부분 저는 금요일날 매매를 하지 않았네요. 일단 우량주를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유량주 관점에서 볼만한 것도 없었고요. 장 초반에 이런 종목군도 올라간 이후에 반도체 쪽 깨졌을 때 하나 마이크론 정도 좀 볼까 하다가, 이쪽도 하루 정도 더 묵혔다 매매를 하면 괜찮겠다. 딱 어제 이제 전량 매도를 하고 하루 정도 빠져서 쌍바닥을 찍는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대응은 안 하고 마무리를 쳤습니다. 자, 2차전지 포스코 홀딩스 흐름, 여기서 돌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21선 위에 태웠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에코프로가 연일 두드러 맞고 있습니다. 연일 두드러 맞고 있고요. 아마도 여기에서 투매가 한번 쫙 나와버리면 어찌됐든 저는 아래꼬리 무조건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틈에 떨어지면 분할로 저는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고요. 그 밖에 뭐 금양이나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데 사실 이제 천하의 진짜 거품은 금양인데, 제가 볼 때는 천하의 거품은 금양인데 그 누구 하나 나와서 밸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밸류 좋아하는 우리 박순혁 작가님, 네, 금양에 대한 밸류는 절대 말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 금요일날 선물 매수 동반해서 좀 올랐는데 삼성전자도 이런 구간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호재가 있어 돌파되게 되면 그날 하루는 삼성전자의 날이 되겠죠.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날 하루는 반도체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위에까지 올라오는지 정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IT 반도체 금요일날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종목군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뭐 최근에 월덱스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 다 전공정이죠. 전공정, 전통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월덱스나 월덱스, 유진테크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는데 사실 장비가 지금 풀렸다 뭐 이렇게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장비 쪽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전혀 좋아짐이 보이지 않는데, 일단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거라 일단 지켜만 볼 것 같고 여전히 하나 마이크론 위주에서 종목을 봐볼 생각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 목요일날 시간 외에서 거의 준상한가였는데 갭이 4%뿐이 상승이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 시가에 바로 좀 밀렸다가 좀 올라와서 여기까지 밀렸다 좀 올라왔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일단은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수급, 기관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이 수급에 의해서 뭐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평선 기준으로 잡든지 뭘 잡든지 해서 눌리면 네, 조정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메디톡스는 지난번에 매수해 놓고 여기서 차익을 좀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좀 눌리면 어떻게 되는지 지지 여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도 이 구간에 놓였을 때 어떻게 될지 정도 보면서 가고, 유한양행도 아주 좋습니다. 차트 흐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뭐 분할 매수를 할지에 대한 고민만 좀 하고 보도록 하고요. 금요일날 제가 사실 뭐 회원님들한테 아침에 추천 전략 종목은 두산이었습니다. 두산 만약에 밀렸을 때 이 아래 구간에서 좀 보자라고 했는데, 뭐 일부 보신 분들은 여기서 다 매도를 하라고 했고요. 종가에 베팅을 하려다가 끝내 이거는 종가 베팅을 하지 않고 일단은 마감을 시켰습니다. 최근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주들 제가 뭐라고 했죠? 반등이 이런 식의 흐름에서 죽어버리는 수가 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패턴에 대한 이해 생각 전혀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닌 게, 통계적 속성과 그동안의 경험에 의한 내용입니다. 경험에 의한 다 내용들이죠. 어디 있을까요? 자, 요즘 시장에서 이 블라블 매매에 익숙해진 트레이더들이 더 이상 매매가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를 빨리 인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올라간 거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다가 정확하게 제 차트를 그어놨어요. 이거 반등하고 더 죽은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다. 이렇게 깨지면, 이거 반등 주고 깨지면 진짜 무서운 거다. 절대 물리지 마십시오. 예, 물지 말고 뭐 진짜로 많이 빼면, 진짜 많이 빼면 한 번 정도 큰 반등 나오겠죠. 그 시점을 최대한 뒤로 밀어보라는 겁니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깨지진 말아야 된다. 크게 깨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려 있으신 분들 조심해서 하라.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저는 도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 보면은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좀 재밌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뭐 5G도 움직였고 초전자도 좀 움직였는데 일단은 보안주들이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움직였죠. 시큐레터는 빈살만의 자회사가 네,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금요일날 좀 움직였었고, 모니터 랩은 국내 보안 1등이라는 이슈로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안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일단 시간 외에서는 드림 시큐리티가 일단 시간에 강세를 보였고, 내일 월요일 가서는 드림 시큐리티가 안 올라가고 시총이 작은 모니터 렉 같은 애가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전에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을 본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밀렸을 때 좀 체크를 해놓고 봐본다든지, 모니터 랩 월요일날 한번 저는 체크를 해놓고 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강하게 일정 부분 바닥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 안에서 일단은 보는 게 중요할 텐데, 모니터 랩이 그 중에서는 제일 나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뭐 횡보도 있었고, 거래량 동반한 이 음봉들 흐름도 있었고, 여기서 돌파 흐름을 만들어주고 위한 이틀 상승을 시켜도 약간 이상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리크 관련해서 이제 뭐 상징적인 대장주라고 해야죠. AP 위성 뭐 실적 그런 거 다 떠나서 워낙 한번 올라갈 때마다 이 굉장히 폭하게 강하게 올라가는 스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AP 위성하고 뭐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정도 체크를 해놓고 좀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해서는요, 이제 UAE 그 로얄 패밀리가 SY에 방문을 했었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10월달에 방한을 합니다. 얘는 빠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일단 초석을 만들어 놓은 종목이라 SY는 그 관점에서 이제 만약에 밀렸을 때 눌림에 좀 본다든지 뭐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자, 뭐 오늘 밤에 뭐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게 된다면은 뭐 9시 반이나 10시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한 주 특히 월요일날 우려가 많으실 텐데 일단은 장이 열려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열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 많이 짜서 내일장 준비하시고, 9월은 전통적으로 참 잔인한 달입니다. 잔인한 달이에요. 이 9월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잃지 않은 상태에서 9월 말 추석 전에 역전의 기회를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분명히 승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